무슨 말이야? 모르겠어? 그냥 써놓은 것 같아? 이 망자가 아득하다, 안 보인다, 진짜 안 보이는 바다 같아. 여러분들 여기 서 있는 거야.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어.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대학 가는 걸까? 그래서 그런 느낌 많이 든대요. 이제 고3 딱 되면은. 그러면 이제 결심은 하거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은 하거든? 그러면은 그 방향을 맞게끔 결심을 하는 게 중요해. 알겠지? 그러니까 뭐 꼭 수업을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일단 뭐 국어과는 내년에도 이렇게 하고 저희 조교 선생님까지 같이 세희 선생님하고 같이 진행이 될 것 같고, 승훈쌤이 내년 되면 아마 20년 차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내년 되면 10년 차 정도 되고요. 자, 한번 봅시다. 요거 뭐 넘겨보면은 답은 나와 있겠지만, 넘겨보지 말고, 아직 넘기지 말고. 얘들아, 93, 90 뭐 뭐라고 얘기할래? 뭐라고 얘기할래? 준서 뭐라고 생각하니? 준규 뭐라고 생각하니? 없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거야. 학습 방향이 여러분들 성적을 결정해요. 진짜로. 학습 방향. 학습 방향이 어떻게 하라고? 암기하면 안 돼. 개념 암기보다 수능에 맞는 독해를 해주셔야 돼요. 정말로. 그 독해가 중심이 돼야 돼요. 읽고 이해하는 거. 읽고 수용하는 거. 독해를 우리가 꼭 그 방향으로 잡아야 돼요. 앞에서도 뭐 문학 얘기 좀 하셨잖아. 수능 특강 문학 쭉 하면서. 그거 외운다고 안 돼. 진짜로 안 돼. 외운다고 전혀 안 돼. 근데 알면 쉬워지지. 그런 특징은 있어요. 그것도 좀 이따 얘기할 테고. 자, 1학기 동안 여러분들 국어는 아마 이렇게 좀 돌아가요. 뭐 커리큘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가 현역이다 보니까 수능 커리큘럼만 또 못해 우리가. 안 그러니? 여러분들 3학년 1학년 내신 포기했어 벌써? 아니잖아. 현실적으로 우리 현역인 우리 입장에서는, 나는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는 수능만 뭐 올인하겠다 안 돼요 진짜. 그게 힘들어요. 왜냐면 3학년 1학기 때까지 뭐 수능 열심히 해갖고 나 내신 안 챙길래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수능이 곧 내신이고 내신이 곧 수능이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수능 특강 때문에. 그것도 뒤에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수능 특강 나오기 전까지 앞에서 들었죠. 그 수능에 대한 개념을 딱 잡아야 된다고. 그럼 수능의 개념은 딱 두 가지예요. 문학과 독서에 대한 개념. 문학 개념 같은 경우는 빠르게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 뭐 서리법이다, 영단법이다, 뭐 대꾸다, 대조다, 그렇게 많이 했었잖아.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문학하면서, 그치? 독서 개념은 우리 이번에 2학기 때 독서하면서 이렇게 문단 정리하면서 이렇게 요약하면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약간 이제 수능에서 필요한 어떤 행동적인 측면, 또 여기서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생각적인 측면, 그런 것들이 사실 요 개념이라고보다 개념화된 거예요. 개념화. 여러분들이 독해를 체화시키고 체득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결정이 되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 문학하고 독서 중심으로 수업은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그 화법과 작문이다, 또 언어와 매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선택 과목으로 특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1학기 때 화법과 작문이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안 배우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요. 학교마다. 올해 이제 광동고는 아니었지만 여러분들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건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일단 요 중심 체제가 되어야, 문학과 독서가 좀 잡혀 있어야, 그리고 선택 과목이 좀 잡혀 있어야, 이 셋 중에서, 자, 문학, 독서, 선택 과목 셋 중에서 두 개는 좀 잡혀 있어야 돼. 선택 과목이 잡혀 있던, 독서가 좀 어려우니까 문학이 잡혀 있던, 요 두 가지만 잡혀 있어도 3등급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어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장담합니다. 독서는 어느 정도 맞아줄 거니까, 적어도 한 3문제는 맞을 거니까, 독서 아무리 찍어도 쉬운 문제들은 다 맞을 거니까. 자, 그리고 나면 이제 1월 말에서 2월 초에 수능 특강 문학이 발매가 되거든요. 그리고 수능 특강 독서도 같이 발매가 돼요. 근데 지금 쓰기에는 요 수능 특강 문학을 중심 교재로 좀 하면서 한 2달 동안 빨리 나갈 거예요. 뭐 저번처럼 고전을 승훈쌤이 맡고 현대를 제가 맡을지, 이렇게 뭐 아니면 바꿔서 나갈지, 아니면 운문을 맡고 산문을 맡을지는 선생님들도 이제 발매가 되고 작품 리스트를 보면서 좀 판단을 해볼 거거든요. 근데 수능 특강 독서를 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비문학 지문 되게 많아요. 한 100몇 개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읽고 싶어지냐? 안 읽고 싶어지잖아.
근데 요 수능 특강 독서를 어떻게 설명할 거면 하프 모의고사로 할 거예요. 우리 하프 모의고사는 매주 볼 거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수능 특강 독서의 어려운 지문 혹은 수능 특강 독서에서 필요한 개념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익히게 될 것 같아요. 이 방법이 올해 여러분들 1년 선배들한테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능 특강도 1회독 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 중간고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학교별로 이제 수업을 다시 하겠죠. 근데 학교별 수업이라고도 하겠지만 영역별 수업이 될 가능성이 커요. 엄매하는 학교들은 다 모여서 엄매 같이 하고 또 화작 들어간 학교들은 화작을 이렇게 모아서 같이 좀 하면서 또 독서가 들어간 학교가 있어. 수능 독서 또는 문학에서 문학이 들어간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교별 영역별로 잘라서 최대 막 8개, 9개의 반도 나오기도 해. 그렇게 해서 좀 정신없이 수업이 좀 진행될 거예요. 4월, 5월에 중간고사는. 자, 그리고 이제 5월, 6월에는 여러분들 이제 매년 모의고사는 봐요. 3월 모의고사 볼 거고요. 4월 모의고사 볼 거고요. 그리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볼 거고요. 7월 모의고사 볼 거예요. 일단 전반기에만 4번의 모의고사를 봐요. 그 중에 6월 모의고사가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요 수능 특강 문학을 좀 반영하고 독서를 좀 반영하고 이런 측면들이 커요. 이거는 반영을 해요. 연계교재 반영 비율이라는 거 들어봤지? 50% 반영한다고? 그래서 50% 반영한 느낌들, 그런 느낌들을 한번 가져보는 거죠. 언제까지 공부를 끝내놓고 이때까지 수능 특강을 좀 끝내놓고 어느 정도 1회독이라도 1회독은 아니더라도 한 3분의 2 정도는 우리가 읽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50% 반영이 이런 느낌이구나, 우리가 공부했던 게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는구나,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능 기출 문학 독서를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물론 이제 여기서 1월 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어서 쭉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독서는 어떤 개념적인 지식을 막 배우는 거 아닙니다. 뭘 배우는 거라고요? 어떻게 글을 읽을 것인가, 어떻게 독해할 것인가,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방법이라는 거는 정리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야. 알겠지? 그렇게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또 기말고사 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1학기가 마무리가 되면 뭐 8월 때부터는 수능 공부해야지 그러지도 못해. 수시 해야지. 수시 또 그치? 수시 준비하느라고 막 바빠. 그러니까 미리미리 요 틈틈이 수능 공부할 수 있을 만큼, 수능 공부라고 해서 우리가 모의고사? 아니야. 내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국어는요. 그 이유를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자, 이 국어가 이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가 매년 나와요. 지금 여기 보니까 22학년도네. 여기 보니까 23학년도죠. 매년 이렇게 나와요. 매년. 그럼 이 교재는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런 식으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여러분들 이제 선택 과목에 맞춰서 사면 되겠죠. 학교에서도 요걸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 내신 교재로 이걸 써요. 교과서 안 보더라고. 작년에도 교과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읽기만 했었고, 교과서에서도 낼 수도 있어 라고 해놓고서 교과서 한 지문 내놓고 다 수능 특강 지문으로 문제를 내더라고요. 똑같이 지문이 나와요. 지문을 바꾸진 않아요. 이번에 여러분들 독서했던 그 느낌 있지? 지문 똑같이 나왔지? 그 느낌이야. 교과서 지문 똑같이 나왔듯이. 볼까? 이렇게 나와. 광동국어 시험지예요. 광동기 시험지 1번에 보니까 점심방송 만족도 조사를 정리했는데 이렇게 시작이 되지. 그치? 그게 수능 특강 화법에 점심방송 만족도 조사를 정리했는데 얘들아 지문이 똑같이 나와. 그러면 뭐 수능 특강 공부한다, 수능 공부한다라는 느낌이 아니잖아. 이거는 내신 공부하는 거야 결국에는. 국어는요 적어도 여러분들 고3에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방향성이 같이 가는 방향성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수능 특강 할게, 그래 수능 특강 같이 공부하자. 근데 학교에서 이걸 틀어버리는 경우도 있어. 왜? 수능 특강을 꼭 교과서 내신 교재로 쓰라는 법이 있니? 아니지? 없어. 그래서 올해 다른 학교는요 교과서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냥 광동고 말고 그냥 교과서로 진행하는 학교도 있어. 화법과 작문 교과서다. 뭐 천재교육, 미래엔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측을 못 하고요. 제 경험칙상 저도 이제 학교에서 근무를 해보다 보니까 언제 결정이 됐냐면요. 1월 말에 교과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요. 올해 수업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국어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교과협의회를 구성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 결정이 돼요. 그럼 그걸 언제 알려주냐면 여러분들 개학하고 3월 달에 알려줘.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못해요. 사실 작년에 이렇게 됐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되겠다. 아니야. 매년 달라져요. 여러분들 시험범위 매년 같았니? 아니었지? 생각해보면
미안하다. 여러분들 재수한 사람 없을 텐데 학교가. 그치, 2학년 2번, 1학년 2번 했던 사람 없잖아. 매년 보면은 1학년 때 시험 범위도 조금씩 달라지고, 징검다리도 맨날 뭐 어디가 포함됐다, 어디가 포함 안 됐다 달라지잖아. 그치? 그렇듯이 고3은 그 변화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매년 하던 대로 익숙하게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올해 이거를 하네,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내신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 내신의 중심에는 수능 특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수능 특강이 아니면 교과서로 우리가 준비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지 3월 달에 바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월 달에 저희도 내신 방향성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구나 라는 내용들도 할 거겠죠. 자,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라는 건 이해됐지? 얘들아, 수능 특강 지문 똑같이 시험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 보셨고. 그럼 자, 수능 특강 다 외우면 되겠네? 외우는 거 자신 있는 사람? 나는 진짜 외우는 거 자신 있어갖고 고등학교 때 웬만하면 교과서 한 3번씩 다 써버렸거든? 뭐 한 50페이지, 60페이지 되는 한국사 그거 쭉 다 쓴 다음에 다 외웠어. 그냥 다 외운다는 것보다 메인 그 단어들. 근데 수능은 그게 아니잖아. 나 그렇게 공부했다가 수능이 힘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외울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공부하라고 아까 얘기했지? 독해하라고요. 독해. 이 독해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문학. 자, 문학은요, 체계화된 문학 개념을 바탕으로 처음 보는 작품, 문제 의도에 맞게 기계적인 독해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 뒤에 왔다 갔다 하면은 거의 비슷한 구조다. 체계화된 독해 방법으로, 체화된, 뭔가 글자 차이가 별로 없지만 내용적 차이는 커요. 그걸 한번 느껴보세요. 자, 체계화된 어디에서? 내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문학 개념이 체계화되어 있어요. 이거 강조학이구나, 이거 변학이구나, 이거 화자 정석 차지라는 얘기구나, 이거 표현법 차지라는 얘기구나, 이거 시상 전개 차지라는 얘기구나. 다 들으면 알 것 같지? 근데 그게 시에서 읽혀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 스스로 꺼내갖고. 선생님들이 얘기 안 하더라도, 아까도 시를 갖다 놓고 스스로 독해해볼 수 있느냐 이런 기준으로 삼았잖아. 그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 보는 시들도. 그래서 처음 보는 작품들 나와요. 어디에? 수능에. 근데 수능 공부하듯이 수능 특강 작품들도요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 보는 작품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자, 문제만 그 작품만 독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문제의 의도에 맞게 여러분들 문제도 정확하게 읽어주면서 기계적인 독해를 좀 하는 게 좋아요. 기계적인 독해라는 건 뭐니? 내 생각은 주관은 좀 버린 채 문제의 의도에 맞게 문제의 요구한 대로만 찾아주는 연습이에요. 막 이거에 대한 숨은 의미, 숨은 뜻 물어보지 않아요. 수능은요. 우리 내신처럼. 야, 이거 밑줄 쳐, 이거 무의미 뭐야? 이렇게 밑에 쓰지도 않아요. 수능은 그런 거 다 배제하는 시험이니까. 그래서 기계적으로만 무슨 관계냐? 얘가 얘를 사랑한대. 근데 지문에선 얘가 얘를 사랑한대. 그럼 틀린 거지? 그치? A가 B를 바라봤다라고 시에서 얘기했는데 선택지에서 B가 A를 바라봤다. 이러면 틀린 선택지가 된다고요. 그런 관계예요. 관계 따져주고 정서 찾아주고 그렇게 해석할 개연성 따져주고. 그래서 그렇게 독해를 기계적으로 하시면요 문학은 그렇게 틀릴 일이 없어요. 실수해봤자 한두 개. 자, 그러면 그거와 함께 같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장르별 갈래별 특징이 여러분들 또 개념 체계화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문학에 집중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수능 특강 문학에 집중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수능 공부가 아닙니다. 내신 공부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이거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거 문제 풀고 나서는 오답 노트랑 정답 노트 같이 하셔야 돼요. 이게 왜 답이지? 이게 왜 틀렸지? 맞으면 맞는 이유 찾아야 되고. 그렇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할 때 이 않은을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서 얘를 맞는 정답으로도 바꿔주는 연습. 제가 늘 강조했던 거 문제 풀 때 깊게 풀라는 거. 그렇게 해서 선택지에서 모르는 말이 없도록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수능 특강은 문학은요 틀릴 일이 없어요. 진짜로요. 그렇게 수능 특강 문학 그리고 기출 문학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독해를 체화하는 거예요. 체화라는 말이 뭐니 얘들아? 체화. 몸으로 익히라는 얘기입니다. 몸에서 그냥 반응해야 돼요. 자, 뒤로 넘어가서 그럼 독서는요?
체화된 독해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그 수능 개념이라고 하는 거야. 아, 이런 글들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하셨어, 선생님들이. 그럼 나도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 라고 하는 그 독해 방법이 먼저예요. 이게 지금 선우가 바뀌었어, 얘들아. 안 그래? 기계적인 독해가 체화하는 게 목적이고, 문학은 독서는요, 체화한 방법을 가지고 이제 막 응용을 해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해서. 그래서 이 독서 같은 경우는 봤던 지문 또 보는 것도 좋고요. 봤던 지문 또 보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계속 새로운 지문들로 보면서 연습하면 좋아요. 지금까지 수능이 몇십 년을 이루어졌는데 지문 뭐 한두 개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겠지? 여러분들 연습하는 지문 뭐 100개 구하는 거 어렵지도 않아요. 10개 구하는 거 더 어렵지도 않겠지? 그러니까 계속 처음 보는 지문을 트레이닝 해보는 거야.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연습하는 거야. 그래서 그 지문의 의도, 이 지문의 의도라는 거는 이 지문은 어떤 식으로 지금 구조가 어떤 식의 의미를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문제에 맞게끔 독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화된 걸 써먹는 게 독서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독해 방법을 꼭 6월까지는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공부하면서 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 이런 구조인가? 그래서 분석도 많이 하면서, 그래서 지문 분석도 많이 해야 돼요. 이 지문 분석은 뭐냐면은 글이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는구나, 글이 이런 식으로 좀 이어져 나가는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화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지문에서는 이쪽을 중요하게 여겼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어려운 거, 노베이스 지문 읽는 거 되게 힘들지? 이거 나 배경 지식 없어, 안 읽혀. 근데 그런 거를 극복해내야 돼. 이거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노베이스예요. 전혀 몰라요. 기술 몰라요. 과학 몰라요. 철학도 모르지. 경제도 모르지. 법도 모르지. 근데 읽어야 돼요. 그게 우리는 제일 힘든 건데 그게 익숙해져야 돼. 그러니까 잘 읽으라는 게 아니라 이런 처음 보는 지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답해하지 않기.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한번 도전해볼 것. 그러면서 덤으로 우리가 지문에서 읽어본 내용들 나오면요, 그 배경 지식화하는 거 좋아요. 아예 내용들로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알겠지? 그러면서 어휘는 꼭 체크해야 돼. 우리 영어만 단어 외우는 거 아니야. 국어도 여러분들 어휘력 상당히 부족할 겁니다. 선택지라던가 지문에 나오는 어휘들은 무조건 형광펜으로 체크해냈다가 나중에 한 번만 쓱 보면 돼. 알겠지? 스펠링 외울 필요 있니? 없잖아, 적어도. 그래서 독서에서는 꼭 어휘 강조했고요. 노베이스 지문 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자, 작년에 여러분들 이제 학교 광동고지 기준으로 한번 보면요, 엄매나 화작 선택한 그대로 엄매나 화작만 출제했어요. 아까 시험지처럼. 그래서 화작을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공부했다 그러면 화작만 나왔어요. 근데 그 전년도도 똑같이 화작 수업했거든? 전년도에서 뭐 했냐면은 문학 수업 했어요. 화작 안 가르쳤어, 아예. 문학이 더 중요해. 수능에서 무슨 화작이야? 문학이지. 그렇다고 뭐 시험 체제가 달랐냐? 아니, 똑같았어. 근데 문학을 수업했어. 그러니까 언제 할 수 있다고? 3월달에 할 수 있다고. 알겠니? 그래서 3월달에 우리가 화작을 준비할지 문학을 준비할지는 그때 내시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준비를 좀 해야 되겠지. 문학은 수업 시간에 할 거고, 요 엄매나 화작은 제가 이따가 뒤에 얘기할 특강에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경민고등학교도 좀 얘기할게요. 경민고등학교도 엄매나 화작을 선택을 했는데 시험에서 엄매만 보기도 하고 화작만 보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하나 더 있어요. 국어가 실용국어라고 하는 과목에서 이렇게 문학독서, 문학소설을 또 출제했어요. 그래도 올해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요 1 이렇게 써 있는 거는 그 과목 1등급이 나왔다는 거, 우리 학원에서 이제 광동고 엄매 1등급, 화작 엄매 1등급, 또 경민고 엄매 1등급, 의고 엄매 1등급, 화작 엄매 1등급 나왔어요. 의고 같은 경우는 엔드예요, 엔드. 둘 다 해야 돼요. 1학기 때 동시에 해요. 그래서 엄매는 이렇게 엄매 문제 플러스 문학 문제를 현대문학을 물어본다거나, 화작 플러스, 근데 화작은 안 가르치고 뭘 가르쳤다고? 문학, 독서로만 가르쳤어. 그러니까 의고가 전형적으로 옛날 그 화작을 중요시 안 하던 그런 시스템. 올해도 비슷할 것 같아요. 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광동고만 이게 매년 달라지다 보니까 제 기준엔 광동고만이에요. 왜냐면 가늠이 안 돼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화작 선택했다고 그러면 화작 놓고 있어야 되냐?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뒤에다가 이제 특강을 어떻게 준비할지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엄매. 의여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엄매 문학, 문학 독서. 여기도 화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올해도 비슷할 것 같아요. 현재 수능 체제가 이래서 그래. 현재 수능 체제가 문학하고 독서 같은 경우는 3학년 수능 체제가 이제 공통 영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이건 봐야 돼요. 지금 1학년, 2학년 때 모의고사 봤던 거 기억나니? 첫 페이지에 어떤 문제부터 나와? 화작부터 나와. 근데 화작이 여러분들 지금 드렸던 시험지처럼 뒤로 빠져 있어요. 이거 맨 뒤에 이제 몇 페이지라고 아까 쓰였는지 밑에 쪽수 한번 볼래? 아까 문제 풀었던 거? 그렇지, 13페이지에 있어. 뒤에 있어. 뒤로 밀렸어. 그 다음이 엄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선택을 언제 또 하냐면 지금은 내신 선택한 거잖아. 근데 내신 선택이 여러분들 화작을 선택했지만 2학기 때 화작 선택한 친구들은 2학기 때 엄매 배워요. 크로스 돼서. 그 차이예요. 2학기 때도 여러분들 수업해야 되잖아. 학교에서. 그럼 그때 엄매 들어가. 이걸 하나 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선택이라는 건 3학년 1학기 때까지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할 거잖아. 2학기 때 공부할 거야? 해야 돼. 왜? 수시 재수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 그때 전교 1등 하기 제일 좋아. 다들 공부 안 할 때. 그래서 1점대 찍어놔야 돼. 수시 재수할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만 3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갖고 그냥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수능 때까지도 가져가야 되는 선택 영역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자, 내신에서 화법과 작문 선택하셨다고 해서 엄매 선택 못하는 아니에요. 이거 9월 달에 결정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원서 지원할 때, 수능 원서 지원할 때 저는 국어에서 엄매 할게요. 국어에서 화작 할게요. 그거 그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 하셨던 분들도 엄매 하실 수 있고요. 엄매 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법과 작문에서 엄매로 가는 거는 좀 힘들어요. 좀 힘들어요. 쉽진 않아요. 왜냐면 언어와 매체에 대한 개념이 많기 때문이야. 이건 공부해야 될 개념들이 좀 많아서 그래요. 근데 엄매 하셨던 분들은 화법과 작문으로 바꾸기가 좀 수월해요. 수월한 이유가 요 문법을 기준으로 작문 문제가 쉽게 풀려서 그래요. 근데 반대로 또 있다. 요 언매 할 때 매체라고 하는 이 파트가 화법과 작문의 문제를 그대로 가져간 거기도 해요. 그래서 비슷한 느낌도 있어.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의도는 여러분들 그 둘 다 풀어보면서 몇 문제는 좀 같이 보면서 요 느낌, 언매랑 또 화작이랑 연결되는 그 느낌을 좀 보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오늘 나중에 그렇게 한번 해볼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요 엄매 하시는 분들도 매체를 위해서라면은 화법과 작문을 하셔야 되고요. 화법과 작문을 하시는 분들도 언어, 문법에서 띄어쓰기라던가 또 우리말의 호응이라던가 몇 개의 단어는 있거든요. 그 작문을 위한 파트. 그거는 좀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저는 수업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예. 엄매 개념을 화작에서도 작문을 위해서 가르치고요. 언어와 매체에서 매체를 위해서 화작에 있는 내용을 좀 가르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요 매체라는 단원이 2년 전부터 들어왔는데 이건 화작을 그대로 갖고 온 거야. 현재 수능 체제는 이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디에 익숙해졌냐면은 요 밑에 1학년, 2학년 요 체제에서 익숙해졌지? 화법과 작문 10문제, 문법 5문제. 문법이야. 이건 언어와 매체도 아니야. 매체 없어 지금 여기에. 독서 15문제, 문학 15문제. 요 체제에 익숙해졌을 거예요. 체제가 바뀌어요. 알겠지? 그래서 독서부터 1번부터 17번까지가 독서예요. 막 섞이지도 않아. 그 다음에 18번부터 34번까지가 문학이에요. 그 다음에 35번부터 45번까지가 엄매 혹은 화작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요거 푸는 순서들도 좀 조정을 하면서 여러분들 최선의 그 최적의 방법을 문제 푸는 운영하는 그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이어서 그 겨울방학과에서 제가 이제 그 둘 다 제가 수업을 할 거거든요. 언어와 매체랑 화법과 작문. 요건 아직 시간은 조금 미정이에요. 시간은 저희가 방학 시간표가 나오면 할 건데, 지금 1월 9일부터 엄매는 주 2회 90분 정도로,
화작은 주일에 2시간. 그렇게 해서 특강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다 교재는 제가 다 준비해서 드릴 거고 개념 수업도 할 거고요. 일단 엄매부터는 5주 문법 개념체계 할 거고요. 엄매 선택한 사람 무조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공부 안 해놨다가는 큰 코 다칠 거니까. 근데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선택했던 세부 전공의도 하니까 요걸 가르쳐 줄게. 요거. 화작에서 통하는 이런 방법. 확실하게 풀어내는 거. 문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확실하게 풀어내는 방법들까지요. 이거는 연습하기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문제를 독해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화작은 개념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화작도 어느 정도의 개념책이 있어요. 우리가 내용 생성하기부터, 계획하기부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평가, 조정, 점검, 고쳐쓰기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체계들이 있거든요. 그런 개념 체계들 안에서 문제는 다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개념 체계를 바탕으로 한 문제 독해를 해주면 되거든요. 작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작에서 1등급이 나왔어요. 그 광동고 화작. 근데 광동고 화작이 중간고사 때 1등급이 없었어. 100점이 너무 많아서. 그치? 우리가 100점이 많으면 다 등급 떨어지는 거 알지? 화작이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렇게 트레이닝을 했거든. 작년에 화작이 우리 학원에서만 광동고가 한 18명인가 들었거든요. 근데 1등급이 안 나올 정도로 다 100점을 맞았어. 그러니까 기말고사를 아주 어렵게 내더라. 그만큼 연습을 시키면은 나중에 수능에서도 그거는 몸에 남아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고3 국어는요, 여러분들 수능 공부다, 내신 공부다 따로 있지 않아요. 같은 방향선상에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걸 확 틀지만 않으면. 알겠지? 요 뒤에 간략하게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2003년도에 우리 운영 방향은요,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학부모의고사도 우리가 볼 거고요. 데이터화해서 여러분들 성적을 반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연습도 많이 할 겁니다. 없어, 여러분들 거기에는. 근데 요거 QR 있잖아. 이거 입력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입력 꼭 하셔야 돼. QR이 박혀 있으면 무조건 입력해줘야 돼. 이거 안 하면 이게 안 돼, 이게. 없어, 이게. 없는 사람들은 QR 입력 안 해갖고 없는 거거든. 문제는 풀었는데. 그러면 데이터 반영을 몰라. 이거를, 제가 취미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성적 이렇게 보면서 여기 이름만 이렇게 바꿔가면 성적들이 바뀌면서 그 거시적 데이터가 보이거든. 미시적 데이터는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성적 변화 추이를 좀 보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해주면은 나도 볼 그게 없겠지, 그치? 성적이 부끄럽다고 얘기 안 해주는 경우도 많은데 부끄러울 게 뭐가 있니? 못 가르친 내 잘못이지, 안 그래?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좀 맞춰서 하려고 하고요. 지금은 다른 학년들에서는 일부 지금 도입을 했는데 성적 반영에 대해서도 이렇게 추이를 분석을 해갖고 이건 또 입력 안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입력 안 하면 이렇게 공백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또 학부모님한테 레포트도 보내기도 해.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고3이니까 굳이 그럴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1학년 애들은 지금 이제 도입을 하고 있어요. 학부모님 레포트라고 해서. 그래서 성적 트래킹 시스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 추적 관찰을 해갖고 성적 변화 추이도 좀 보고 여러분들이 문학이 약한지 문법이 약한지 아니면 언매가 약한지 선택 과목이 약한지 독서가 약한지 그런 것들은 좀 더 세분화된 지표들로 볼 수 있어요. 꼭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한 번 더 강조한다. 알겠지? 이렇게까지 하는 학원이 어딨어.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성적을 일일이 막 보면서 문학을 잘하는지 문법을 잘하는지 독서를 잘하는지 이걸 누가 봐줘. 근데 내가 관심 있으니까 하고 싶어. 잘 가르치고 싶으니까. 자, 그리고 지금 클래스룸 개편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 수업하면은요, 여기 클래스룸 다시 한번 수업 시간에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다 왔으면은 클래스룸 가입을 강제로 다 꺼내갖고 시키려고 했는데 없으니. 근데 이 클래스룸 가입할 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학교 아이디로는 안 돼요. 학교 구글 학교에서 나오는 아이디들 있잖아. 그걸로는 안 되고 여러분들 개인 구글 아이디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입 안 된 사람들인데 이거는 구글 아이디 개인 구글 아이디로만 가능해요. 기존에 있었던 건 다 지금 리셋이 돼갖고 지금 개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학부 모의고사는 진행이 될 거고요. 그 학부 모의고사와 함께 정기적으로 모의고사인데 언제 모의고사 보겠다라고 얘기 안 할 거야. 이거는 지금 승훈 선생님이랑 얘기해보니까 좀 게릴라 느낌으로 어느 순간 왔는데 모의고사야. 왜냐면 모의고사 본다라고 하면 그날 올 거니 안 올 거니?
승관아 올 거야 안 올 거야? 왜 웃어? 야 왜 웃어? 안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냥 수업하면은 그때 좀 하려고 해요. 그런 느낌으로 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성적 관리가 좀 될 것 같아요. 이거 풀어와라고 해서 풀고 입력해라고 하면 거의 안 해. 그래서 좀 집요하게 여러분들 1학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작년 그리고 재작년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선생님이 이제 두 분이나 승훈 선생님이랑 같이 해서 수업을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연대 성적 많이 오른 사람들도 많더라고. 그리고 이번에 아직 뭐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는데 이 친구가 서울대 합격했어요. 아직 현수막 안 걸렸지. 이 친구도 국어만 수강했거든. 국어가 부족해갖고. 근데 그렇게 최종 결과도 좋고 모의고사 1등급도 많이 나왔어 이 친구들은. 근데 좀 수능에서는 조금 이제 미끄러진 경우도 있는데 수능 얘기는 뭐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는데 광동고 친구들에 한해서 왜냐면은 광동고 친구들에 한해서는 이제 작년처럼 화법만 화장만 하고 또 엄매만 하다 보니까 뭘 3학년 내내 안 했니? 문학하고 독서를 학교에서 가르쳐 주질 않았어. 그러니까 수능의 그런 감들이 막 떨어지는 거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정규 수업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공부를 좀 단디하겠다라는 좀 마음을 가지시고요. 요 수능 그 특강에 대한 계획은요 다시 한번 공지를 할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시간표 확정이 되면은 물론 이거는 뭐 추가적인 수업이니까 뭐 비용도 있겠지만 최대한 이제 교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담 안 되게 제가 다 준비할 거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화작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다른 화작 수업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 화작을 또 전공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화작을 지금 몇 문제 풀었지? 11문제 풀었지? 몇 분 걸렸니? 25분 걸렸지? 20분 걸리고 처음에? 20분 넘어갔니? 내가 아까 중간에 20분 넘어갔어? 20분 이내로 푼 사람 몇 분 걸렸던 것 같아? 딱 20분 걸렸어? 근데 수능은 80분 안에 45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11문제 20분이 걸렸다는 거는 이제 독서에서 얼마나 쓸지 여러분들 고민을 한번 또 해볼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11문제 기준으로 15분 이내를 컷으로 좀 끊어내는 그런 연습도 많이 할 거예요. 그게 문제 독해가 되면 되거든. 그건 내가 자신 있게 가르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좀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으면은 좀 한번 수강도 해봐. 물론 내신 때 요 화법과 작문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신에서도 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내신 때 언어 매체 또 그 부분 시험 범위에 대해서는 다 할 거예요. 그때도 비슷하게 또 똑같이 가르치지. 똑같이 가르치는데 특강을 해서 먼저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그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특강 계획까지 좀 말씀드리느라고 했고, 여러분들 풀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번 자극받으라고 풀어보라고 하는데, 다 맞았으니까, 나는 지금 11문제 다 맞았으니까 잘하네? 그러면은 정확하게 풀었는지 그걸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 시간 안에. 근데 시간 다 쓰고 막 오래 걸려고 다 맞으면 그건 또 무의미한 거거든. 안 입히면 못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감을 잡으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원래 요거보다 조금 더 길게 하려고 했었어요. 엄매까지 풀어갖고 막 이런 거 두 개 연습 비교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싫어할 것 같아갖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